네, 수요일 잠금 해제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지수는 일단 같이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코스피 지수가 열심히 힘을 내서 지금 현재 2,560선을 다시 터치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아직까지는 하락권에 있죠. 0.15% 정도 하락권에서 897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금 해제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머니맵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쉬어가고 있고 LG전자가 1% 이상의 강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가 5%가량 좀 쉬어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BM은 여전히 2% 가까운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LG화학이나 포스코케미칼,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들 강하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신고가를 또 새로 쓰기도 했죠.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강한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 지금 좀 자리를 옮겨서 본다면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늘 단연 눈에 띕니다. 오늘은 단연 카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완성차 쪽으로 드디어 좀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전기차 쪽에 24조가량을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정부 정책도 우호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완성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전기차, 수소차, 전기차 충전 관련주 등등 다 같이 훈풍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이 부분이 자동차 쪽의 시세 계속 끌어줄 수 있는 동력이 될까요? 네, 참 여기까지 올라오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나 싶습니다. 또 움직이면 또 금방 이틀 만에 쭉 움직이고. 맞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현대차 마이 가격대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20만 원대. 네, 여기가 안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좋은 종목들 찾아다니면서 그래도 자동차는 좋대는데 라고 하는 매수세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자동차를 바라보면서 지금 성과 괜찮죠, 다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20만 원 안착에 대한 분위기를 보느냐, 시장은 자동차 부품주를 보느냐, 좀 차이가 나겠죠. 네. 근데 아마 자동차 이번에도 얘기를 했듯이 돈 한 24조 원 투자해가지고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자극은 좀 전기차의 라인업을 맞춰가고 있는 자동차 부품 쪽에서 좀 더 변화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는데 아침에 또 강하게 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기 매물 좀 소화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변화를 보게 되면 여전히 현대차, 기아를 보면서 물론 이쪽을 매매해도 되겠지만 자동차 부품주 좀 많이 저평가받는 종목들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종목들 그런 것도 잘 가고 있다 이 정도로만 보겠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 잠시 후에 AS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차 정말 마의 구간입니다. 20만 원 선 과연 돌파할 수 있을지 좀 더 체크해 보겠고 말씀해 주셨듯이 어제 시간 외 거래에서부터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면서 관련주가 급등했는데요. 시세가 연속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LS 그룹주 볼 텐데요. LS도 그렇고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나란히 또 신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오늘은 좀 신고가 쓰는 종목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인프라와 전기차를 다 잡을 수 있을지 결국 이쪽도 유럽의 전기차 시장의 규모가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서 크게 본다면 전반적으로 다 자동차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근데 더 크게 보게 되면 에너지와 관련된 쪽이고요. 네. 좀 더 크게 보면 친환경 에너지 쪽에 대한 가장 필수적인 시스템이다라고 봐야 되면서 오늘 전력기기 관련된 쪽도 강세죠. 네. 그래서 변압기 관련된 쪽도 다 같이 영향을 끼치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강했습니다. 이런 변화로 보는데 저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 있는 대형주 찾으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도 있겠고 거기다 포스코홀딩스가 들어가죠. 그렇죠. 2차 전지 수직 계열화된 대표적인 회사 LG화학. 마지막 퍼즐이 LS 같습니다. 이게 완성이 돼야 그러니까 아무리 전기차가 많이 다닌다고 한들 충전을 못하면 못 다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충전 관련된 쪽 중요할 거고요. 충전 관련된 쪽은 중요한데 그냥 전기를 갖다 꼽으면 되는 게 아니라 발전소에서 최종 충전소까지 올 때 변압이 몇 번 거쳐야 됩니다. 초고압으로 왔다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전압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변압기 필요하고 중간중간에 또 케이블이 필요하겠죠. 전선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런 쪽에서 담당할 수 있는 회사는 어디냐?
LS 쪽이죠. 예전에 LS 전선이 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전력 산업 쪽에 진심인 회사. 그러면 LS가 맞겠죠. 그래서 아마 이 회사도 레벨업을 시도할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AS 가져볼 텐데요. 정말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동차가 움직이기도 전에 미리 또 부품주 얘기를 주셨을까요? 3월 15일에 주셨던 아진산업이요. 목표 주가 4,000원 넘어섰죠. 거기다가 오늘 신고가까지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44%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도 3월 22일에 얘기 주셨는데 목표 주가 18,000원 달성했고요. 이 종목도 역시나 오늘 장대 양봉을 또 뿜어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잘 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네. 뭐 어떻게 잘 갔으니까 잘 간 것 같고요. 근데 네. 아진산업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매물 좀 소화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한 번 더 레벨업 할 것 같습니다. 저는 5,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러니까 북미 쪽에 같이 진출한 대표적인 부품사다. 실적도 괜찮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아모그린텍은 이제 막 부각되는 회사 같은데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자성 소재 관련된 쪽에서 노바텍이라는 회사가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죠. 네. 마찬가지로 고효율 자성 소재의 강자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ESS가 앞으로 대세가 될 수 있다 보니까 LFP로 하는 ESS를 끌고 가는 회사, 네. 아모그린텍이죠. 그런 쪽에서 모멘텀을 부각받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좀 움직여서 차익 매물을 좀 받겠지만 추세는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두 쪽 다 단기 매물 소화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어찌됐든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서플러스 글로벌 볼 텐데요. 반도체 장비 업계의 중고나라다. 이거 굉장히 솔깃합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볼게요. 중고나라. 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저게 아니고 당근마켓이죠. 요즘은 네. 중고나라 안 쓰고요. 예, 당마로 그렇군요. 갑니다. 네, 당마로. 당마. 네. 네. 그렇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이 저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어떤 글로벌에서 반도체 장비 쪽의 중고 장비 쪽이죠. 네. 이쪽을 유통하는 글로벌 1위 회사입니다. 근데 그 변화에 그렇게 아직까지는 맞지 못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 반도체 쪽이 좀 쉬다 보니까 어떤 추가적인 시세가 좀 약한 모습들은 있는데 앞으로 할 일이 많은 회사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뭐 저희가 얘기하는 뭐 전공정, 후공정 안 가립니다. 앞으로 이쪽에 대한 장비 매입이나 매각 쪽에서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쪽은 마진이 중요하겠죠. 마진이 첫 번째, 유통량이 중요하겠죠. 이 두 가지가 커지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바뀔 텐데 커질까요? 예스. 네. 네.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넘어가시죠.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중고 장비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해서 마진도 같이 늘어나고 수익성도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K-칩스법의 수혜가 될 텐데 이건 뭐 반도체 관련주를 잘 이끌어주는 그런 하나의 모멘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칩스법이 개정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세금 혜택 부분이 더 늘어났죠. 네.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관련된 쪽의 회사들이 우리도 투자하겠다. 그런데 효율을 높이겠다라고 하게 되면 중고 장비 많이 찾겠죠. 네, 그런 쪽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고 있고, 게다가 또 이제 삼성전자도 용인에 300조 투자해서 이제 또 하나의 팹을 5개까지 짓는다고 얘기를 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걸 바라보면서 같이 또 반도체 회사들도 우리도 같이 투자를 하겠다. 삼성전자의 역할과 같이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수혜가 더 높아질 수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의 반도체 크는 거 무척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계속 압박을 가고 있죠. 근데 중국은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우리는 반도체 산업 키워야겠다라고 하는데 첨단 반도체 쪽은 제약이 많습니다.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이쪽이라도 키워나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얘기하는 레거시 공정이라고 그러죠. 약간 좀 어떤 같은 파운드리라고 하더라도 첨단은 아니지만 네. 12인치, 8인치 정도까지는 키워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런 중고 장비 쪽으로는 계속 반입을 들여와서 성과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 쪽에서 수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향에 관련된 유통이 더 늘어날 수 있겠다. 그러면 이런 회사는 또 성장의 기회를 또 마련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모멘텀은 어느 정도 좀 체크를 해봤고 이제 중요한 게 실적이 될 텐데 실적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실적은 2021년도부터 실적이 레벨업 됐습니다. 네. 왜 이때 되기 시작하게 됐냐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가기 그렇죠. 시작한 때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레벨업이 한 매출이 1,000억대가 나오던 회사가 2,000억대로 점프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영업이익도 같이 레벨업이 됐는데 그런 과정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변화 계속 더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영업이익이 한 300억대가 넘어가고 있는데 시총이 1,600억이면은 싼 거 아닐까요? 네, 그런 쪽에서 아직 장비 회사 쪽에서 장비의 특성상을 반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어떤 뭐 직접적으로 제조하는 쪽이 아니라 유통하는데도 이 정도 마진을 갖고 가는 회사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떤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비슷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팀그룹이라든가 이런 쪽 대비해서 상당히 글로벌 1위인데도 왜 이렇게 저평가를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격차가 좁혀진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성과가 나지 않나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셨듯이 등중 업체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고요. 지금 최근까지 주가 흐름을 보면 뭐 크게 뭐 뚜렷하게 아직까지 뭐 힘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서 어디까지 열어두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조금 길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평가이기 때문에 또 반도체 관련된 쪽의 네. 모멘텀들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면 지난번 다음 매물대로 보고 있는 월봉상의 한 5,500원, 5,800원대 이 정도까지 봐도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3,9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5,800원, 손절가 3,9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바로 서진 시스템 보겠습니다. 알루미늄으로 사업 다각화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볼게요. 5G 축소. 사실 서진 시스템 하면 대표적인 통신 장비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루미늄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지금 5G 쪽을 점점 줄이고 알루미늄을 부각하고 있는 건가요? 삼알미늄이 생각나네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잘 가더라고요. 네, 이런 거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네. 네, 그래서 알루미늄 쪽의 재료로 함체 약간 이제 구석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알기로는 5G 관련된 기지국 장비 만들 때 들어가는 함체 때문에 5G 종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 비중은 점점 떨어집니다. 네. 그런 쪽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첫 번째가 자동차 관련된 쪽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요즘에 에코 플라스틱 주가 맞아요. 급등하죠. 네. 플라스틱도 차량 경량화로 쓰는데 알루미늄도 쓰입니다. 그쪽에 따라서 앞으로 성과 많이 날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하나는 ESS 이쪽이 아까 아모그린텍 잠깐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대세는 ESS 쪽에 대한 관심이 네. 높아질 것이다. 서진 시스템도 그와 관련된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쪽의 변화가 또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장비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시장에 맞는 자동차 부품, 반도체 장비, 또 ESS까지 2차 전지 확산되는 모멘텀까지 봤을 때 이것저것 다 될 수 있는데 네. 저평가를 받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번 성과를 내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얘기해 주셨던 에코플라스틱도 그리고 오늘 사마 알미늄도 또 나란히 신고가를 쓰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이 매출 비중을 봤을 때 지금 ESS 쪽이랑 반도체를 합치기만 해도 이미 통신 쪽에서 나오는 비중을 넘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약간의 탈바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마침 또 전장 쪽에서 이제 확대를 하고 있다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게 자동차 쪽의 차량 경량화 그리고 네. 또 전기차도 마찬가지겠죠. 이쪽에 쓰이는 여러 가지 알루미늄 소재가 차량 경량화로 들어가는 수요를 늘어나게 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대표적인 회사가 서진오토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장된 회사는 다릅니다. 서진오토라고 하는 베트남에 있는 회사 쪽에서 법인에 750억을 넘게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이쪽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전략적인 측면들이 높겠죠. 투자를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부분들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전기차의 연료전지 케이스 이쪽도 케이스네요. 근데 조금 좀 다른 케이스죠. 이쪽에 대해서 제조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 그러니까 매출이 커지게 되면 이 회사는 전장부품 회사구나라고 네. 또 바뀔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ESS 관련된 쪽의 부품도 확대되고 있는데 회사 중에 베트남에 있던 텍슨이란 네. 회사를 인수하면서 흡수 합병했고 그래서 대량 체제를 갖췄다라는 쪽에서 아마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재생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ESS 쪽은 같이 에너지를 저장해야 되다 보니까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다는 쪽에서 앞으로에 대한 흐름들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쪽에서 사업 부문별 쪽에서 시장의 기대 요인들은 충분히 있는데
아직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다. 이런 관점 쪽에 포인트를 맞추겠습니다. 네, 전장 쪽에서도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앞서 얘기 주셨듯이 ESS 쪽에서도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매출은 또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실적 동향 보게 되면 실적 레벨업 되는 게 상당히 눈에 띕니다. 네. 네, 지금 작년 매출이 7,800억, 올해가 1조 2천억까지 매출이 이렇게 퍽퍽 뛰네요. 네, 이렇게 강하게 뛰기 시작하는데 주가는 아직 그 자리, 매번 그 자리라고 네, 하게 맞아요. 되면 이런 눌림목에서 변화가 돼서 레벨업 시도할 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인데, 근데 지금 시총이 보시게 되면은 한 6,5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매출과 그리고 또 지금 영업이익 바뀌는 속도를 보게 되면 놀랍죠. 지금 2022년도가 400억대인데 올해 예상이 1,300억대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드디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4년 내년 가게 되면은 2천억대까지 나올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근데 2천억 나오는 회사가 시총이 6천억이라고요. 네. 영업이익이 2천억 나오는 회사가 시총이 그렇네요. 6천억이면 좀 심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저평가가 아무래도 변화를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는데, 이 회사의 특징이 코스닥 150에 있다 보니까 약간 공매도로 좀 짓눌린 측면들이 많죠. 그게 아마 변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의 탄력은 충분히 보이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트만 보더라도 앞서 얘기 주셨듯이 실적도 정말 좋은데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답답하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번 패턴 보면은 작년부터 한 19,000원대, 2만원대 근접만 오면 꺾였습니다. 네. 이번에도 그럴까 싶은데, 일단 실적 동향들 확인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 부분이 변화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럼 다음 저항 때 약 한 22,000원대 정도까지는 움직여도 안 비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손절가는 16,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22,000원, 손절가 16,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